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박홍준입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차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호감이 된 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저희 김상현 기자가 찍었어야 되는데 일본 차는 박홍준이지 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좀 떠넘긴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일본 차에 일가견이 있다거나 뭐 일본 차를 막 엄청 좋아하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 혼다 슈퍼커브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이제 이걸 본 회사 사람들이 야, 너 혼다 타고 다니네? 일본 차 좋아하는구나 라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런데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딱히 안 하다 보니까 무슨 친일파. 아무튼 신형 토요타 프리우스가 공개가 됐죠. 뭐 토요타가 워낙에 잘 파는 모델이기도 하거니와 토요타 하면은 하이브리드 하는 이 지금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차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기사를 작성하고 나서도 상당히 많은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대부분은 프리우스 디자인이 괜찮게 보이긴 처음이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왔었어요. 솔직히 저는 이거 인정합니다. 프리우스 디자인 보고서 예쁘다고 하는 사람 저는 딱히 본 적 없거든요. 뭐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생겼고 뭐 이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사실 예쁘다고 말하기에는 힘든 디자인이었어요. 예전에 시승을 해보긴 했습니다만 정말 연비 하나만 보고 사는 차였고 뭐 디자인이라든지 주행 성능이라든지 시승을 해봐도 좀 여러모로 아쉬운 느낌의 자동차였던 게 사실입니다. 역시 예쁘면 단지 디자인의 힘인 건지 제 주변엔 벌써 이 차량을 계약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미 토요타 전시장에서는 실제로 가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내년에 출시되는 거 여기까진 팩트입니다. 그런데 뭐 상반기냐 하반기냐 말이 많은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하반기 10월에서 11월 사이 그쯤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아무튼 프리우스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프리우스가 어떤 차인지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우스는 1997년에 등장한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토요타가 채택하고 있는 지금의 병렬형 하이브리드 구조, 그러니까 엔진과 구동 모터, 발전 모터를 두고서 모터만 굴릴 것인지 모터와 엔진을 같이 굴릴 것인지 혹은 발전기를 구동해서 이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할 것인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처음 적용한 게 1세대 프리우스였고 이 1세대 프리우스를 시작으로 토요타의 여러 모델들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파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인기가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기름값이 많이 저렴했고 이렇다 보니까 연비 좋은 차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해요. 아무튼 프리우스가 빛을 본 게 2003년에 2세대 프리우스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모델이 가장 상징적인 차거니와 가장 성공한 프리우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때쯤 뉴스 기억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중동 정세가 상당히 불안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계속 널뛰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고유가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2세대 프리우스가 상당히 많이 팔렸고 뭐 미국 내에서만 수백만 대가 팔려나갈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모았다고 해요. 이 기후위기라든지 지구온난화라든지 지금 많이 듣고 있는 이 문제도 이때쯤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의 전 부통령이었죠. 이 엘고어가 제작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당히 화제가 되면서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토요타 2세대 프리우스를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친환경차의 대명사라고 하면은 테슬라를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지금은 테슬라였지만 그 당시에는 이 프리우스가 친환경차의 아이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이 프리우스 그리고 이 프리우스 운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이때쯤부터 많이 쌓였다고 해요. 워낙에 차가 많이 팔렸으니까 뭐 그만큼의 인식이 쌓이는 거겠죠? 되게 귀엽게 생겼고 성능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렇다 보니까 놀림거리가 되기가 딱 좋은 거죠. 비슷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배우 티코에 대한 유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뭐 바퀴에 껌딱지가 붙어갖고 차가 안 나가더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을 건데 아마 프리우스가 미국에서 봤던 조롱이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사회적인 배경은 대략적으로 이렇고 기술적으로도 2세대 프리우스가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프리우스 특유의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인데 이 2세대 프리우스에서 보여진 디자인이 지금의 프리우스까지 계속 계승이 되고 있고 비슷한 성격의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 그러니까 혼다 인사이트라든지 뭐 현대 아이오닉 이런 모델들도 프리우스와 비슷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은 이 디자인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2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THS2 이 기술도 프리우스의 2세대 버전에 처음으로 적용이 됐어요. 이 토요타가 지금까지도 되게 자랑하고 있는 이 고전압 전기 모터 기술이 이때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이후에 3세대 프리우스가 2009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어요. 이 모델은 택시트림도 함께 판매가 됐던 점이 독특했었고
4세대 프리우스 지금까지 판매가 되고 있죠. AWD 모델은 사실 일본 내수에만 있었는데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AWD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신형 프리우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5세대 신형 프리우스는 무려 7년 만에 풀체인지된 모델이에요. 이 전반적인 외형은 유려함과 좀 강인한 인상이 공존하는데 헤드램프를 보고서 페라리 프로상기를 연상케 한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일부분 동의합니다. 실제로 비슷해요. 마치 부메랑 같은 이 두 개의 형상을 갖춘 헤드램프 모양 때문인 것 같은데 앞서 출시됐던 신형 크라운도 그렇고요. 전기차인 BZ4X도 이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패밀리룩을 추구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측면에서 보면은 A필러가 상당히 완만하게 누워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공기역학적인 부분을 고려한 설계로 보이죠. 후면부에서 단연 돋보이는 건 테일램프입니다. 기존의 프리우스들을 보시면은 세로형 램프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게 가로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차체를 좌우로 길게 가로지르게 이제 일체형 테일램프가 적용이 됐고 이 후면부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줘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실내는 요즘 토요타 차량들과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수평 기조의 레이아웃을 적용해서 실내가 좀 넓어 보이는 느낌을 줬고요. 클러스터를 스티어링 휠 상단으로 배치했거든요. 사실 기존 프리우스의 클러스터가 이렇게 대시보드 상단에 위치한 거 오랜 전통이긴 한데 중앙에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한 게 좀 흥미롭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14인치로 보이고요. 재밌는 게 이 성능이 눈에 띌 정도로 좋아졌다는 겁니다. 프리우스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게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제원표를 보니까 이거 좀 빠를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진이 기존 1.8L에 더해서 2.0L 엔진도 추가가 됐어요. 2.0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최고 출력이 193마력에 달합니다. 기존 프리우스가 122마력이니까 무려 71마력이나 높아진 거거든요. 4륜구동 모델은 이 라브4에도 적용됐었던 2포 기술이 쓰였다고 하는데 후륜을 전기 모터만으로 굴려주는 이 전동식 AWD 기술이거든요. 효율성은 효율성대로 더 높아지고 이 전기 모터 특유의 강력한 토크감 그리고 빠른 응답성으로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보니까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연비가 공개되진 않았는데 출력이 이렇게 오르고 이것저것 달린 게 많은데도 토요타는 이 신형 프리우스의 연비가 기존 모델과 동일한 수준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인증 수치가 리터당 22.4km니까 이 정도는 나온다는 거죠. 같이 출시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프리우스 프라임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시스템 최고 출력이 101마력 오른 223마력에 달하고요. 전 이거 좀 웃겼습니다. 프리우스가 제로백을 논할 수 있는 차는 아니었는데 제원표에 제로백이 써져 있더라고요. 프리우스 프라임의 제로백이 6.7초입니다. 이게 엄청 빠른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느리다고 할 수 있는 성능은 아닌 거죠. 전기 모드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기존 프리우스 프라임보다 50%나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인상적이에요. 지금 국내 인증 기준으로 40km를 가니까 60km 가까이 주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집밥만 있다면 프리우스 프라임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플랫폼도 이전 모델보다 조금 더 새로워졌다고 하는데요. 토요타가 널리 쓰고 있는 저중심 설계 구조의 모듈형 플랫폼이죠. 2세대 TNGA를 써서 이전 모델보다 차체 강성이 더 높아졌다고 하고요. 기존엔 배터리가 트렁크에 있었는데 이걸 뒷좌석 하단으로 옮겨서 무게중심도 낮추고 트렁크 공간도 더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이 됐는데 몇 가지만 꼽아보자면 일단 어드밴스드 파크 기능, 현대차와 기아에서 볼 수 있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와 같은 기능이에요. 현대 기아차는 스마트 키로만 조작할 수 있는데 토요타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조작할 수 있답니다. 루프에 태양열 충전 시스템도 내장됐는데 현대차나 기아가 이 옵션을 서서히 빼고 있는 추세거든요. 토요타는 근데 이 기능을 적용을 했네요. 1년간 뭐 한 최대 1250km를 더 주행할 수 있는 그만큼의 배터리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외부 전원 모드, 요건 현대차가 쓰고 있는 V2L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최대 1.5kW까지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웬만한 소형 가전 정도는 거의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이걸 외부에서도 쓸 수 있게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이거 일본스럽다 싶었습니다. 창문 틈에 이렇게 플라스틱 몰딩을 끼워서 선을 바깥으로 빼고 차 안으로 뭔가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두는 그런 옵션인데요. 이외에도 뭐 빌트인 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주행기록 장치도 있는데 이건 SD카드 손상을 막기 위해서 ECU에 저장을 시킨다고 해요. 아무튼 정말 역대급 프리우스가 나온 건 자명해 보입니다. 연비를 위해서 포기해야 됐던 디자인이라든지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된 게 보이고 그래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토요타는 오는 2023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우스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판매가 내년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형 프리우스에 대해서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박홍준이었습니다.